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가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이 될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됩니다. 민사채권 후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 후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민사채권 후 경우 3년과 1년 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 후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할 채권 후 표시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과 장래에 입금되는 것이라고 기재합니다. 나 채권씨는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김채무씨에게 2010년 2월 18일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김씨로부터 2011년 2월 17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부 나씨는 2011년 11월 28일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씨가 개설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김씨의 계좌에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각 1,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년 12월 8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11년 12월 13일 이 15개 은행에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채무씨는 이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15개 은행에 어떠한 예금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가 있은 지 8년여가 지난 후 나 채권씨는 2019년 12월 26일 1억 5천만 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채무씨는 가압류 결정이 15개 은행에 송달될 당시 자신은 이 은행들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나씨로부터 빌린 돈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날인 2011년 2월 17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2월 17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 채권씨는 시효 완성 후 3년이 지난 뒤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나 씨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채권 가압류 대상에는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되므로 가압류 결정 당시에 15개 은행들에 대한 김채무씨의 예금 채권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나 채권씨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면서 나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가압류 명령 후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존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가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가압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보존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의 송달로서 개시된 집행 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될 당시 김채무씨는 15개 은행에 대하여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가압류 결정은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여 가압류로서 집행보존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으로서 집행채권인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 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즉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2011년 12월 13일부터 5년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년 12월 13일 이 사건 채권 후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이 사건 가압류가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보전 후 효력이 존속되므로 시효 중단 효력 또한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의 판단에는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 가압류 대상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나 채권씨가 가압류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란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8년여가 지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변제기인 2011년 2월 17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2월 17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채권씨가 예금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 결정 송달일인 2011년 12월 13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즉 예금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년 2월 17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13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 채권씨가 변제기인 2017년 2월 17일이 지나고 난 후에도 2011년 11월 13일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채권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